저번에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가장 먼저 다뤘어야 할 영화는 데뷔작 이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르코프스키의 작품은 전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르코프스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모그래피를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반의 어린 시절은 타르코프스키의 첫 장편 영화로 그의 영화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롱테이크도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러티브 구조도 우리가 익숙한 선형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중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원래 에드와르트 아발로프 감독이 절반 정도 촬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썩 좋지 못했고 제작사와 마찰이 있는 관계로 강판당하고 타르코프스키가 투입되었는데 타르코프스키는 이전 촬영 분량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찍었다는 점입니다. 신인 감독으로서 이런 판단도 굉장히 과감한데 더 특별한 점은 이 첫 작품으로 황금사자상을 탔다는 점입니다. 천재는 데뷔마저 레전드를 찍는 모양입니다. 이반은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어린 소년입니다. 나치에 대한 복수심으로 독일에 잠입해 정보를 캐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자 장교들은 이반을 군사학교로 보내려고 했으나 이반은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설득을 했으나 이반의 태도는 완강했으며 결국 다시 독일 전선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반을 찾고 있던 장교들은 사망 인원을 조사하는 도중 사망자 명단에서 이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아있던 시절 신나게 놀고 있던 이반의 모습이 보여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전선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전선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리고리 쭈크라이의 병사의 발라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반은 세 차례 꿈을 꾸게 되는데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꿈, 환각, 망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아 이번 영상에서는 꿈을 중심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프닝입니다. 이반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땅으로 착지하고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양동이의 물을 마시는 도중에 기관총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죽으며 꿈에서 깹니다. 나리만 스카코브는 이 시퀀스에서 4대 원소가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이반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장면은 공기, 땅으로 착지하는 장면은 흙, 양동이에 담겨있는 물, 그리고 기관총 소리는 불이라고 합니다. 공기, 흙, 물, 불 모두 등장합니다. 공기, 흙, 물의 영역에 있을 때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질 때에는 기관총 소리, 즉 불의 영역이 침범했을 때입니다. 이처럼 4대 원소 모든 요소가 타르코프스키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4대 원소는 유작 희생의 엔딩에서도 등장합니다. 데뷔작의 오프닝과 유작의 엔딩 둘 다 등장하는 것으로 마치 타르코프스키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수미상관으로 끝맺음 지으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데뷔작과 유작에 등장하는 4대 원소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공기는 부유의 이미지입니다. 이반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 마치 비행기를 타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반의 어린 시절에서의 공기는 동심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유의 이미지는 작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공허가 되어버립니다.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열기구가 추락하는 장면이나 솔라리스의 무중력 상태, 거울, 희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 드는 감정은 공허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랑했던 누군가가 떠나거나 감정이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흙은 안정의 이미지입니다. 이반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땅으로 착지해야 합니다. 땅은 어머니가 있는 공간이며 편안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그리움뿐입니다. 솔라리스의 지구도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던 공간으로 크리스가 괴로워했던 근본적 이유가 되었으며 노스텔지아 역시 짙은 향토성을 지닌 영화로 흙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타르코프스키는 늘 유년 시절을 그리워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은 타르코프스키 세계관의 대표적 정서입니다. 이반이 어머니를 만날 때 이반은 양동이에 담겨있는 물을 마시고 있으며 마지막 이반이 신나게 뛰어노는 장소도 바닷가였습니다. 또한 이반은 나치에 잠입하기 위해 강을 향합니다.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추억은 바다, 우물, 물이 담겨있는 양동이이며 의식적으로 향하는 공간은 강입니다. 행복했던 기억으로 향하려는 이반은 결과적으로 죽음이란 결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물은 우울의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모든 작품에서 젖은 이미지가 강조되며 멜랑콜리는 타르코프스키 세계관의 대표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입니다. 불은 파괴 이미지입니다. 이반의 두 번의 꿈 모두 기관총 소리와 함께 깼으며 영화의 배경은 불에 탄 폐허입니다. 이반이 알브레히트 듀러의 묵시록의 내기사들을 보며 독일에 있었던 일화를 언급합니다. 독일인은 예술 작품을 만들 리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을 불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불은 전쟁의 참사를 표현하는 대표적 요소이며 하필 이반이 보는 첫 작품도 종말론적 성격이 담겨있는 묵시록의 내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불은 희생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거울을 보면 오프닝에서 갑작스럽게 헛간이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노스텔지아, 희생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이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비교적 이반의 어린 시절의 공기, 흙, 물은 긍정적 이미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되어가고 불은 부정적 이미지였으나 긍정적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반이 갈체프 중위의 방에서 잠을 잘 때의 꿈입니다. 이반이 자는 장면에서 곧바로 꿈과 이어지는데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반과 어머니가 로우 앵글로 보여집니다. 우물 바닥에는 별이 있으며 그 별은 반짝입니다. 이반의 어머니는 그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우리 입장에서는 낮일지라도 그 별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반이 그 별을 잡으려는 순간 이반은 우물 바닥으로 이동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꿈에서 깹니다. 이 장면은 어머니가 이반을 살리기 위해 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우물 속 별은 전쟁 속 이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물은 분명 지하 공간이며 별은 하늘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물 속 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반 역시 어린아이이며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반은 이런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별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죽게 되는 것으로 꿈이 끝나는데 이는 이반 스스로 본인을 구하지 못한 채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별의 입장에서는 밤이란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전쟁은 객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이반을 향해 전쟁은 어른이 하는 거다. 어린아이에게는 전쟁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며 군사학교로 보내려고 하지만 이반에게 전쟁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나치 소굴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스스로 발광하여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는 별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꿈은 비 오는 날 여동생과 함께 사과 트럭에 타고 있는 꿈입니다. 여동생에게 사과를 건네지만 여동생은 받지 않으며 여동생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데 처음에는 비에 젖은 상태로 환히 웃고 있지만 점차 비에 젖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면서 무표정이 되어갑니다. 그 트럭은 바닷가에 도착하는데 영화의 결말부와 이어집니다. 배경은 네거필름으로 촬영되고 트럭에 탄 이반과 여동생은 포지필름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두 남매에 비해 배경은 반전되어 있어 세상은 즐거워하는 남매와 다르게 불행하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반은 물을 향하고 있으나 여동생이 젖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보아 이는 여동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반이 참수당하는 것을 보여준 후 바닷가에서 여동생과 뛰어놀던 장면이 보여지는데 이반이 향하고자 하는 물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전쟁의 비극성은 극대화됩니다. 이 데뷔작을 통해 타르코프스키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에게 전쟁은 가족과의 이별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간에 대한 염세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인류에 대한 염세적 질문을 이반의 어린 시절을 통해 내던집니다. 본 작품에서 등장하는 묵시록의 기사를 통해 타르코프스키가 만든 이반의 어린 시절은 자신이 만들어낼 세계관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며 안드레이 르블로프, 솔라리스, 거울, 스토커, 노스텔지아 등 여러 작품을 거쳐 최종적으로 희생을 통해 인류가 걸어가야 할 정답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